반갑습니다. 이렇게 한국경제TV에서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저는 지병근 세무사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토지, 아파트, 아파트형 공장, 기타 등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부동산 중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마 주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 단계에서 어떤 절세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오늘 이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절세 기술로 해가지고 주택을 취득하는 원인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내가 돈 주고 사는 거, 그러니까 매매로 취득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무상으로 받는 거, 이제 증여로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어떤 절세 방법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주택을 취득했을 때 내야 되는 취득세는 크게 기본세율, 중과세율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세율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은 1%의 세율이 적용되고, 취득가액이 6억에서 9억 사이면은 1.01%에서 2.99%. 이 보시면은 요 밑에 산식이 있죠. 요 산식에 의해서 도출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이 9억 원 초과한다. 그러면 3%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을 취득합니다. 내가 기본세율이 적용돼요. 5억 원짜리 산다. 그러면 6억 원 이하기 때문에 1%의 세율이 적용돼서 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내가 7억 5천짜리 산다라고 했으면 이 가운데 취득가액이겠네요. 그럼 이 산식에 도출을 해보면은 2%의 취득세율이 도출되거든요. 그럼 나는 7억 5천의 2%인 1,500만 원. 만약 10억짜리 산다? 그럼 9억 원 초과했겠네요. 그러면 3%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게 이제 기본 세율입니다. 즉,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과세율은 아까 기본세율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얘는 취득가액에 무관하게 8%, 12%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굉장히 세죠? 아까 6억 원 이하면은 기본세율은 1%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과세율은 최대 12%가 적용되니까 12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취득세가 12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느냐?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어요. 이번에 추가 취득하는 사람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이 어디에 소지하고 있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취득한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인지에 따라서 중과세율이 달리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조정대상 지역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집값이 뛸 때를 정부에서 딱 고시를 합니다. 지금 네 곳밖에 없거든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강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이니까 8%. 내가 주택을 두 채 갖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걸 삽니다. 12%. 비조정에 있으면은, 즉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조정이거든요. 그러면 조정일 때보다 조금 약간 완화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비조정에 있는 주택을 살 때는 세 번째 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서울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진 않죠. 딱 네 곳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내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영등포에 있는 주택을 산다라고 하면, 영등포는 비조정대상 지역이죠. 영등포에 사는 주택은 두 번째 주택이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강남에 있는 주택을 사면은 조정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이기 때문에 8% 세율이 적용된다. 그럼 개인이 아닌 법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법인은 실수요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주택을 살 때는 주택수에 불문하고 소재지에 불문하고 무조건 12%의 굉장히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법인 주택 투자자들이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듯이 내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다, 두 번째 주택을 산다,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 그럼 8%, 비조정이면 기본세율,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취득가액에 따른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된다. 극단적으로 내가 주택 세 채를 갖고 있어요. 이번에 네 번째 주택을 삽니다. 조정이건 비조정이건 이때는 12%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겠네요. 결국 현재 주택을 취득했을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는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주택수에 불문하고 소재지에 불문하고 법에서 이런 주택들은 무조건 중과세율 안 할게 이렇게 규정해 놓은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기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공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봐서 주택수, 소재지에 불문하고 이런 주택은 무조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취득세 절세 기술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내가 주택이 뭐 다주택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택을 사면은 취득세가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적인 게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투기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은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에 있으면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비수도권에 있으면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내가 주택을 10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 비수도권은 2억 원인데 그럼 실제 취득가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아마도 6억 원 이하일 겁니다. 6억 원 이하라는 의미는 취득세가 몇 프로라는 거죠? 1%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투기 목적이 없다고 보는데 설령 주택 공시가격이 법소정금액 이하라 할지라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아니면 사업시행구역으로 소재한 지역은 이때는 중과를 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뭐 그런 지역은 집값이 뛸 거기 때문에 그때는 투기 목적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정 어린이집 공익 목적으로 취득하죠.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취득하는 멸실 예정 주택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네요. 중과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건설업자가 취득하는 주택도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주택수에 불문하고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그 저쪽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것도 투기 목적이 없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사원용 주택. 아까 법인이 주택을 사면은 무조건 12% 세율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법인의 종업원들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원용 주택을 산다? 이때는 중과할 이유가 없겠죠. 왜? 공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고 투기 목적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법 소정 사원용 주택은 내가 주택수에 불문하고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올해 이제 수도권 밖은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주의하셨다가 취득할 때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가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하고 사업 시행구역으로 소재한 주택은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2억 원 이하라 할지라도 이때는 중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를 볼게요. 내가 주택을 두 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은 비조정 대상 지역의 세 번째 주택입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몇 프로 세율이죠? 비조정 대상 지역의 세 번째 주택이니까 얘는 8% 세율이 적용돼야 됩니다. 근데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 밖은 2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8%가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겠죠. 대부분의 주택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는 실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1%의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설령 이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8%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택수에 따라서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택수를 판정할 때 내 주택만 갖고 판정하는 게 아니고
1세대의 주택을 갖고 판정을 합니다. 1세대의 범위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양도세랑 동일하거든요. 나하고 나의 배우자가 있을 겁니다. 나와 배우자의 위, 아래, 옆. 이게 1세대의 범위입니다. 위는 뭐죠? 직계 존속이죠. 밑에는 직계 비속, 옆은 형제, 자매. 그러니까 요 1세대가 갖고 있는 주택을 카운팅해서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인지를 판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양도소득세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를 판정할 때는 무조건 실질로 판정합니다. 하지만 취득세에서는 달라요. 취득세에서는 형식으로 판정합니다. 즉, 실제 같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민등록상 주소만 달리 떨어놓으면 별도 세대라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취득세 절세 기술이 또 하나 들어올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주택이 한 채씩 있는데 자녀가 같이 살고 있어요. 즉, 동일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 아파트를 이제 취득합니다. 원칙, 주택수는 1세대를 갖고 판정하기 때문에 이 자녀는 몇 번째 주택이죠? 세 번째 주택입니다. 어디에 있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그럼 취득세가 몇 프로죠? 12%. 굉장히 세게 적용됩니다. 근데 취득세 판정은 형식, 즉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판정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독립세대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 어떻게 쉽게 벗어날 수 있죠? 주민등록만 다른 데로 옮겨 놓으면 실제 같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별도 세대로 본다는 겁니다. 이 자녀가 별도 세대로 보면 자는 몇 번째 주택이에요? 첫 번째 주택이겠네요. 그럼 12%가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세대를 판정할 때 취득세에서는 주민등록표,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거예요. 같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독립세대 요건만 갖췄으면 주소만 떨어뜨려 놓고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겠네요. 부모가 주택이 있는데 이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주택을 이제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소만 떨어뜨려 놓으면 나는 독립세대가 되겠네? 그럼 난 첫 번째 주택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어떻게 막아 놓냐면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을 설령 분리해 놓는다 할지라도 부모하고 동일 세대로 보겠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대신에 소득이 있으면 인정해 줄게. 소득이 얼마죠? 2025년 기준 연 1,1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라 할지라도 주소만 떨어뜨리면 독립세대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25년 기준에서 1,150만 원이거든요. 요거를 내가 주택 취득할 시점에서 소급해가지고 12개월간 요 금액이 생성됐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부모님들이 주택이 있는데 30대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 주택을 취득하려고 해. 근데 취직하고 몇 달 있다 사야 주소를 떨어뜨려 놨을 때 독립세대가 될 수 있겠죠? 월급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번다고 하면은 한 6달 이후에 사야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겠고,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한 4달 정도 있다가 사야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론,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소를 분리시켜놔도 부모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 금액 생성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면은 부모 주택이 카운팅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때 소득은 계속 반복적 소득여야 되고 취득일로부터 소급해서 12개월을 적용하기 때문에 내가 1,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누적 금액으로 있는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갭 투자로 해가지고 똘똘한 한 채로 많이 갈아타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강남에 주택을 이번에 한 채를 취득합니다. 그럼 몇 번째 주택이죠? 두 번째 주택이겠네요. 어디에 있죠? 조정대상 지역에 있겠네요. 그러면 이 강남 취득하는 이 주택은 몇 프로의 세율이 적용되죠? 8% 세율이 적용됩니다. 10억짜리 사면은 거의 8천만 원이 넘게 취득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 억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택을 팔고 기존에 있던 주택을 팔고 사면은 첫 번째 주택이 되는데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하다 보니까 두 번째 주택이 돼가지고 취득세가 8%까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세법에서 이거를 조금 배려를 해줬죠. 어떻게 해요? 신규 주택을 사고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은 일시적으로 이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안 할게.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기본세율, 즉 취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잘만 하면 취득세를 굉장히 적게 이렇게 낼 수 있겠네요. 취득하는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야 8% 세율이 적용되겠죠. 그리고 취득하고 나서부터 몇 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년 안에 못 팔았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원래 적용받아야 될 세율이 몇 프로였죠? 8%. 내가 적용받은 세율은 저 3년 안에 팔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취득 가액에 따른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됐는데 내가 신규 주택을 6억 원 이하짜리 샀습니다. 그럼 1% 세율이 적용됐겠네요. 근데 내가 3년 안에 못 팔았습니다. 얼마만큼 추징당하죠? 이 갭 7%만큼 추징당하고 그리고 내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해가지고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기본세율을 적용받았다면 반드시 3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한 가지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취득세에서 독특한 규정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분양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신규 주택이 주택 분양권으로 해서 그러니까 분양받아서 완공되면 미완성 주택에 대한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종전주택에 포함해서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겠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어떤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해야 되죠? 종전주택. 근데 내가 신규 주택이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완공되면은 이 신규 주택을 3년 안에 팔아도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꼭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알아두셨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거와 비슷한 게 양도소득세에서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부여하는 가장 큰 혜택 어떤 거죠?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안 낼 수 있대요. 물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때 이제 적용되는 건데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양도일련제 주택이 한 채여야 됩니다. 근데 양도일련제 신규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그럼 두 채잖아요. 그럼 원래 비과세를 못 받는데 이것도 일시적 2주택이기 때문에 신규 주택 취득하고 나서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일련제 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이거든요. 그걸 적용받을 때는 반드시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게 맞고 취득세에서는 아파트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해서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3년 안에 처분해도 된다. 어떤 예외가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택 받은 분들, 취득세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최근에 개정된 내용과 관련돼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분양받은 시점에서는 뭐 내는 거 없죠. 언제 취득세를 내죠? 이 아파트가 완공됐을 때 취득세를 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취득세에서는 이 아파트 분양받을 당시에 주택 수에 의해 가지고 취득세를 납부를 하래요. 그럼 볼게요. 이 C 주택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내가 그때 주택을 몇 채 갖고 있었죠? 두 채. 그럼 분양권 취득 시점에는 얘는 몇 번째 주택이죠? 세 번째 주택. 얘가 완공 시점에 어디에 있죠? 비조정. 그럼 몇 프로 세율을 내래요? 8%의 세율을 내라라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 분양받고 요 종전에 있는 주택을 처분해도 그렇게 내야 됩니까? 그렇게 내래요. 왜? 아파트 분양받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 시점의 주택 수로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 보면은 요 취득할 때 이때 남은 주택수를 갖고 취득세가 부과돼야 되는데 현재 법은 분양권 취득일 현재 주택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얘를 처분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데 요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얘가 완공되기 전에 이 주택 분양권을 남편 명의였는데 배우자 명의로 6억 원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해가지고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증여세 낼 것도 없죠? 이렇게 하고 이제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언제를 갖고 주택수를 계산해야 됩니까? 원칙은 요때였잖아요. 근데 납세 의무자가 바뀌었거든요. 남편 거였는데 부인 걸로 이렇게 옮겨 탔습니다. 그랬더니 행안부에서는 그럼 요때 주택수로 판정하는 게 맞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죠? 이 A주택이 없어졌겠네요. 그럼 나는 한 채만 갖고 있다가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결과가 되고 이게 비조정이 있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택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통해 가지고 취득세를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한번 보도가 됐었죠. 분양받은 주택 분양권 주택수 산정에서 부부간 꼼수 증여를 붙이셨다라고 해가지고 언론에서 한번 보도가 돼가지고 현재는 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중간에 바뀌었을 경우에는 요때 동일 세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경우 주택 분양권의 매매 교환 및 증여를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 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의 취득일로 보겠다. 이렇게 해봤자 이제 이쪽에서 주택수 카운팅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세법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간 꼼수 증여를 통해서 이제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언제부터 시행되냐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대요. 그럼 아직 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분들이 남아 있겠네요. 혹시 내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때 주택이 여러 채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취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은 취득세가 12배 차이가 납니다. 1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몇 천만 원의 취득세도 세이브 시킬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요거 아직 시행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저하고 같이 본 게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었을 때 어떤 절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결론 주택 수하고 주택 소재지에 따라서 취득세가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주택까지 비조정에 있으면 당연히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조정에 있는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회피할 수 있고 주택수 판정의 시점은 취득일 현재를 갖고 판정하는데 그 취득일 현재 세대 판정은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판정하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독립세대 요건을 갖춰가지고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분리하면은 또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듯이 주택 분양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혹시 내가 지금 상황에서 완공이 되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럼 아까 그렇게 1세대 내에서 증여 등을 통해 가지고 한번 납세 의무자를 바꿔놓으면은 취득세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강의 편의상 취득세만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에서 3%, 8%, 12%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취득세에는 따라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인데 그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몇 프로가 적용되는지 같이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내는 세금은 이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까지 포함된 이 총부담세율을 갖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세 기술 취득세 파트였거든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